증시 대담입니다. IT와 실적 시즌. 전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삼성전자 잠정 실적으로 인해서 기분 좋게 올라가던 반도체 주가가 조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 어떤 잠정 실적을 갖고 실적 쇼크다 아니면 지나간 거니까 올해 좋아지는 거에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실적 시즌 대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약간 나스닥은 소폭이나마 반등을 좀 보이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약보 앞서긴 했지만 엔비디아도 좀 오르다가 좀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가 작년 말과 달리 올해 초반에는 조금 부진하거든요. 이게 부진을 털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조정이 좀 더 깊어질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IT에도 IT 업계도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좀 고민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우리 센터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시장이 우사인 볼트처럼 항상 전속력으로 치닫지 못하고 또 이봉주 선수처럼 그냥 무작정 끝없이 달리지는 못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많이 올라가고 오래 상승을 하면은 조정의 빌미를 찾는 거가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나 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스닥의 대표적인 엔비디아는 조정의 빌미를 찾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기대가 3월이 아니고 5월이라 하더라도 그게 살아있는 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넘을 정도의 뭔가를 보여주는 주식. 이게 엔비디아 같은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추세가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나스닥을 대표되는 S&P 500, 나스닥 빅테크는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 살아있나. 한마디로 한국은 엔비디아가 없고요. 미국은 엔비디아가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부담은 되지만 아마 추세가 이탈할 가능성은 금리가 인하가 실제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마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하기보다는 너무 급하게 올랐던 가격이 좀 조정이 되는 거고 미국은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계속 3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제 단행이 되게 되면 단행이 되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으로 조금 살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미국의 IT 기업들, 빅테크가 좀 잘 버텨준다라는 건 우리나라에도 뭔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어저께 삼성전자 4분기 성적표가 공개됐는데 결과론적으로 쇼크가 나왔죠. 3조 7천억 받는데 2조 8천억 정도 나왔으면 거의 1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하회를 했는데 4분기 실적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브레이크가 확실히 걸렸고요. 그 영향이 1분기에 없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따로 코스피에서 제껴놓고 얘는 절로 가 이런 식으로 장에 갈지 삼성전자 여파가 다른 주가에 대한 영향을 미칠지 하이닉스나 장비업체 이런 거로 고민해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 브레이크 걸렸어요. 삼성전자는 실적의 미스의 가장 큰 부분은 반도체고요. 반도체죠. 왜냐하면 컨센서스 3조 7천 대비 9천억 차가 나잖아요. 그렇죠? 높은 거 4조니까 1조 산하고 그 9천억 1조 사이의 갭의 한 반 이상은 비메모리예요. 그렇죠. 파운드리죠. 사실 D램보다는 비메모리가 더 컸다고 보는 건데 비메모리 예측이 잘 안 되죠. 이게 한 분기에 7조 나는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동률을 따라갖고 지난 분기도 적자였어요. 3천억인가 4천억인가. 그래서 나쁘게 본 사람들이 개선이 안 됐을 거야 해서 3천억 정도 적자 보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고요. BEP 정도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최소한 5천억, 6천억 이상 적자폭이 더 컸기 때문에 나머지 반도체 메모리 쪽은 3, 4천억 정도의 미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임팩트가 더 컸다. 이게 첫 번째 거고요. 그럼 그것이 1월, 2월 달에 금방 해결되느냐? 쉽지 않을 거다. 그 메모리를 해결될 것이냐? 메모리는 재고를 많이 팔았어요. 이게 역작용한 겁니다. 재고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먼저 있었던 재고를 높은 원가에 있는 걸 팔다 보니까 재고 평가 환입되는 게 적었다. 그래서 이익이 개선이 됐는데 출하가 많이 되고 가격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폭이 메모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D램은 흑자지만 낸드는 여전히 큰 적자고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도 그런 거 영향이 주로 돼서 한 4, 5천 원 빠져서 대충 1조 정도가 미스난 거거든요.
그럼 메모리는 그럼 재고를 많이 떨었다 가정하면은 1월, 2월, 3월 갈수록 개선이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더 말하죠. HBM 어떻게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비했을 때 원가의 근본적인 차이는 해결돼. 이런 것까지 요구하게 되면 삼성전자 센티먼트가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메모리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메모리는 나아질 거긴 하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쳤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테크니컬리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는 1분기 실적을 낮출 것이고 원래 5조대였는데 4조 낮추는 게 당연하고 이 포캐스트는 안 바꿀 것이고 한 주가는 빠지면은 매력적으로 되려면 다시 7만 원 초반까지 밀려야지 저가 매수에 대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하이닉스는 차별되는 실적을 보이면은 주가는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일정 기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따로 갔잖아요.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는 비메모리가 없으니까 D램에서 HBM이라든지 하이닉스는요 출하량이 예상보다 덜 나갔어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마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삼성은 급해서 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출하량은 늘었지만 그것이 마진 획보기는 안 좋았던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월 말에 실적을 발표할 때 예상되는 한 2천억, 500억 ton 적자로 확 줄면은 하이닉스는 조금 주가 흐름은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세이프한 거는 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 정도만 보시는 정도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이제 비메모리 쪽 수율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수율이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회복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실적 개선 속도는 좀 느릴 수밖에 없는 상황. 맞습니다. 근데 메모리 쪽도 그러다 보면은 또 감산의 강도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산이 그 증권사 보고서에는 한 30% 마이너스 30% 보다가 한 마이너스 한 15%로 줄어든다고. 그럼 메모리 가격도 더 치고 나가는 저번에 게 말씀드린 그거죠. 어려울 수 있다. 맞아요. 하이닉스도 어저께 무슨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보면 하이닉스도 HBM으로 땡겨놓은 밸류에이션은 오케이긴 하지만 나머지 이제 그 범용 제품에 대한 가격 압박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 압박을 하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는 적자가 크니까 빨리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감산을 회복을 빨리 커버해야 돌려고 되니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그러기에는 비메모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메모리 해가지고 그 효과를 보기에는 이미 죄송합니다만 완전히 박살이 난 거거든요. 사실은 실적이. 그래서 메모리 갖고 이렇게 하다가 비메모리가 안 떨어지면은 전체적으로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본 거는 삼성전자가 만약 그 이슈가 비메모리가 아니고 메모리만을 이슈였다면은 빨리 증산을 해야 되는데 치고받고 싸우기 위해서 그러기에는 힘이 붙여요. 오히려 주도권은 삼성 하이닉스한테 갔어요. 하이닉스가 증산을 빨리 하면은 그거는 자충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HBM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을 높이기 위해 삼성 하이닉스도 그렇게 늘리잖아요. 그럼 HBM을 생산할 때는 같은 웨이퍼에서 다이 숫자가 40% 정도가 덜 나와요. 그러니까 웨이퍼 생산량을 HBM 쪽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가동률을 올리는 가동률 100%가 전통적인 D램의 그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가 않고 한 30~40%는 로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 증가율을 50에서 100을 늘린다 해서 50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마 30이나 35밖에 안 늘어날 수 있어요. 그거랑 반도체 가격이 예전부터 수요가 빨리 오는 거랑 맞닿고 하면은 아마도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하이닉스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어떤 포지션을 하느냐가 절묘한 그 밸런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하이닉스는 여유가 생겼고 삼성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에 처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 개선되는 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투자자들의 우려보다는 그래도 기대감이 조금은 앞서갈 것 같아서 하이닉스 숫자는 어느 정도는 꾸역꾸역 올라가는 흐름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헤게모니가 삼성이 아니고 하이닉스로 갔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비메모리도 정신없어서 메모리만 가지고 전략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HBM으로 가는 과정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과거에 없던 효과이기 때문에 우려를 넘고 갈 가능성이 일단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가보지 않을까. 왜? HBM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올해 빅점프하는 언제죠? 그 HBM3E에 대한 거고 엔비디아가 그걸 받아들여가는 것이 3월달, 4월달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마 사람들이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인을 한다라는 건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내달렸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쇼크로 보였고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하이닉스가 또 월 말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실적 발표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HBM도 3월까지라고 하면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이 전부 다 이제 막 반도체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이 선순환이었던 작년 말하고는 달리 옥석 가리기나 이게 약간의 어떤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엔비디아가 나올 때 오늘도 올랐죠. 엔비디아 뉴스 나올 때 뭐 암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네. 전기차 업체한테 자기네 칩을 판매한다든지 새로운 중국령 설계된 제품이 2분기도 나간다든지 신규 칩 나가는 거 뭐 게임 쪽에도 수요가 해서 늘어나는 거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가속이 아마 올해 우리나라 1분기 실적 나오는 4월 달까지죠. 그때까지는 그로스가 아마 긍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 긍정적이라면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같은 그 서플라이 체인은 내려갈 때 사두시는 것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앵커님 말씀 맞아요. 그래도 한풀 꺾였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반도체 주식을 50% 이상 사는 건 무리고요. 그렇죠. 아마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 35%하고 나머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걸 고루고루 가져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뭐 약간의 이제 힌트를 주셨는데 지금 뭐 반도체 사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지금 좋긴 하지만 네네. 50% 정도 갖고 가고 나머지 조금 이제 편입을 하면서 가자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을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잘 나오는 거를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라신 하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 약간 좀 당황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충분히 그럴 만한 빌미를 제공했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지금 실적 시즌에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 한번 이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유로 시작하는 겁니다. 유연하셔야 됩니다. 유연해야 된다. 유연한 건 믹스를 유연하게 되고 삼성전자 제끼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제끼고 하이닉스랑 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증산을 하면은 증산을 하면은 이제 소재주가 좋잖아요. 그런데 삼성 관련되는 소재주는 증산을 빨리 못 한다니까요. 못한다, 빨리. 그것도 구분해야 되고 머리 아픈 거죠. 어쨌든 반도체 같은 대형주가 있고요. 낙폭과대가 아니고 실적이 나오는 주식. 그다음에 인터넷,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뭐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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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지 3대 3대 3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시고 개별 성장주. 개별 퀄리티 있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한두 달 연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는 원래 한 2,450에서 2,800 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2,800은 좀 쉽지 않고요. 2,400 중반대에서 2,700 사이 박스권으로 갈 것 같고요. 흐름은 늦으면은 4월 달, 빠르면은 구정 이후에 우리 FOMC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분간 이제 박스피 삼성전자가 시장이고 시장의 흐름을 좀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약간 쉬는 타이밍에 종목은 확실히 좋을 수 있을 거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막 무너지는 거 아니고 아까 그렇죠. 빅테크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도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계속 치고 나가는 거 아니라도 버텨준다면 삼성전자가 버텨주는 거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수급별로 엄청난 또 테마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